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함성득, 윤석열 대통령의 메신저를 자처한 이 함성득이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이에 대응하는 이 대통령실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한가롭게 느껴진다. 이거는 또 어떤 걸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함성득이 밝힌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함성득이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다. 실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메시지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아마 그걸 접하셨으면 정말 제가 어저께 영상 제목을 단 것처럼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든지 더불어민주당이든지 조국당이든지 이준석 당이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2022년대 윤석열 대통령 뽑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분노. 그래서 제가 어제 제목을 충격과 분노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한테도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권 안보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최대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총선에서 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한테는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이 지지율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한국갤럽 기준으로 24%로 떨어졌다가도 30%대로 회복할 수도 있고, 30%를 회복했다가 또 30% 후반, 그리고 40%대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과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두어 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2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30%, 40%까지 올라간 적이 두 번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총선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위기는 아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겠지만 총선 대참패라는 그것보다는 실제로는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기회가 더 있을 텐데, 마치 지금 현재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하는 걸 보면 마치 곧 정권 인수인계를 하는 시기가 도래할 때 그 직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한테 전달했다는 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한 24%밖에 되지 않은, 한국갤럽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4%밖에 되지 않는 그 지지층마저도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발언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뭐 위험하지 않겠지만, 이게 공개된다고 하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자기 지지층을 그대로 자기가 붕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위험한데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로 인해서 한 사람의 함성득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서 정권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제 제가 지적을 한 것처럼 대통령실의 해명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적 없다, 이걸로 끝납니다. 물밑 접촉 그런 거 없었다,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설득력 있습니까? 여러분들, 함성득이 얘기한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대통령실의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 반박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어쨌든 뭐 그 어떤 표현이라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솔직히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대통령실이 정말 이거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오늘이라도 그에 대한 반박 또는 해명, 이런 것들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오늘 이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든 가짜든 이거는 정말 윤석열 정권에 위험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런 내용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까? 근데 그 정부의 권한을 갖다가 이재명한테 넘겨준다? 일부라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선에 도움이 되는 길로 해가지고 이재명이 불편하는, 이재명의 경쟁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은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를 배신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서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함성득이 얘기한 게 공교롭게도 이 타임라인과 거의 들어맞습니다. 총선 직후에, 그러니까 함성득 주장에 따르면 총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함성득한테 연락을 해서 이재명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 함성득은 그 부탁을 받고 4월 셋째 주 4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을 했던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자를 배제하겠다. 그다음에 국정 운영, 공동 운영하자. 그리고 총리 인사, 후보 추천권 이런 것들을 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오히려 그런 거 안 되고, 그리고 경쟁은 많을수록 좋지만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희룡을 찍었더니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원희룡 비서실장 유력 검토라는 기사의 제목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디서 흘러나온 정보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원희룡 카드가 사라졌습니다. 원희룡 카드가 사라지고 4월 22일 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그걸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4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만나는 거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그냥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 기억하시겠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을 놓고 그 의제 안건 이런 걸로 조율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 합의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4월 29일 날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그런 예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갑자기 이 이재명 대표가 26일 날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밝히고 4월 29일 날 만났습니다. 대신에 만난 자리에서 A4 10장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읊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치 병자호란 때 친정을 했지 않습니까? 청나라 청태종이 와가지고 조선 임금 인조는 거기에다가 309 고두례를 하면서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치 천자나 된다는 듯이 이렇게 무슨 조서를 읽는 그런 모습이 연상됐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항복을 했다. 정말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굴욕감을 느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내용은 굴욕감을 넘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마땅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니든지 간에 이 함성득이 얘기한 타임라인이 실제 일어난 그 과정과 들어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은 정말 이게 사실과 다르다. 사실과 다르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성득이라는 자를 더불어민주당과의 이재명 대표 쪽으로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메신저로 쓴 적이 없다. 또는 함성득을 메신저로 쓰긴 했지만 함성득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또는 함성득한테 이런 얘기는 했지만 함성득이 그걸 언론 인터뷰에서 왜곡을 했다.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동아일보에서 오늘 기사를 냈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7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인터뷰 내용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끝날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함성득이 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한 함성득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은 그런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고 나중에는 언론 인터뷰에다 그걸 공개를 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악의적으로 생각하면 함성득이 윤석열 정권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일종의 정치 공작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아도 전혀 억울할 게 없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함성득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 없고 함성득한테 그런 역할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함성득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함성득이 윤석열 지지층 24% 정도 남은 그 지지층마저 해체시키고 붕괴시키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런 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아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히 불쾌감만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 불쾌감은 대체 그 뭐에 대한 불쾌감입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는 데에 대한 불쾌감입니까? 아니면 내가 저기 함성득을 이재명한테 보내지도 않았는데 함성득이 그런 역할을 자처해서 마치 자기가 나의 특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낀다는 겁니까? 아니면 함성득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함성득이 이재명한테 그런 거를 전달했지만 그런 게 언론에 공개가 돼서 불쾌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함성득한테 그런 얘기했고 이재명한테 전달한 것도 맞지만 실제 전달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인터뷰를 왜곡, 과장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인터뷰를 했다. 이거에 대한 불쾌감입니까? 대체 그 어떤 대목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실도 이에 대해서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걸로 끝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은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48%가 넘는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갤럽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4%, 그러니까 정확하게 24%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 중 절반이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내일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을 아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 남은 24%중 얼마나 이탈하겠습니까? 그 얼마라도 이탈할 경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0%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을 경우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시기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함성득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인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함성득이 거짓말을 해서 이런 위기를 자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입니까? 지지층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그 어떤 방법으로 해법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겁니까? 먼저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켜야 되는데 그 지지층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어떤 신뢰를 보낼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무감, 사명감 이런 거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실에 남아 있을까? 이것마저도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황이 아주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정말 잘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도 잘 대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이제 지금보다 뭔가 호전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예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